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15명으로 보름 만에 700명대가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환자 비중이 전국의 60-70%에 이르고 검사 양성률도 최대 4배 수준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만 60살에서 64살 어르신들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와 콜센터, 주민센터에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긴급 승인에 이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가 화이자 백신의 12세에서 15세 청소년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해당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유럽에서 덴마크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노르웨이가 비축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연합 회원국 등에 재분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의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 파괴를 이유로 들었는데 가상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8일 769명이 확진된 이후 보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715명 추가돼 누적 12만 9,6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69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6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외에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7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891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 누적 160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533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1만 9,906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3명으로 이 가운데 14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4천여 명이 받아서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371만 1,023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환자의 비중이 14주 연속으로 60-70%에 머물고 있고 수도권 자치단체 감염 발생률도 전국 평균의 최대 4배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같이 밝히고 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특단의 방역 대책을 통해 감염원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65살에서 74살 어르신 512만 명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전날까지 대상자의 44%가 사전 예약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지난 10주간 백신 접종자의 이상 반응 의심 신고율이 1주차 때 1.8%에서 최근 0.1%까지 떨어졌다며 백신 접종 예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60살에서 64살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돌봄 인력 대상 사전 예약도 진행됩니다. 예방접종은 모바일과 온라인 예방접종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60살에서 64살 접종 대상은 400만 명, 유치원, 어린이집, 초 1, 2학년 교사 접종 대상은 36만 명으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입니다. 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품목 허가를 위한 두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려서 결과가 오후에 공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모더나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열린 검증자문단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모더나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결과 예방 효과가 94.1%에 이른 것을 보고 허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백신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면역완성 평가에서도 2차 투여 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 측정값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허가와 심사를 위해서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로 이어지는 외부 전문가의 3중 자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접종 현장에 투입될 모더나 백신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모의 소송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추가분이 오늘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백신 기근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모더나 백신의 수송 훈련은 온도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영하 25도에서 15도 사이 냉동고에 보관하던 백신을 해동하기 위해 냉장 창고로 옮기는 작업부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은 냉장 상태에서 트럭에 실려 군 특전사와 경찰의 호위 속에 지역 거점 창고로 이송됩니다. 여기서 다시 예방접종센터로 배송을 위해 1톤 트럭에 옮겨 싣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 창고를 거쳐 적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모더나 백신을 안정적으로 접종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백신 수송 지원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와 같은 mRNA 방식으로 애초 2분기부터 4천만 회분 도입이 예정됐지만 본격 국내 도입은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불균형으로 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3만 5천 회분이 들어오기로 해 접종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보유량이 19만 회분밖에 안 돼 하루 접종량이 2천 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착할 백신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물량으로 같은 양이 상반기 내에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양이지만 자체 도입 물량 723만 회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2차 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이 다음 달까지 차례로 들어오면 상반기 1,300만 명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식물이나 꽃을 가꾸는 치유 농업 활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라벤더와 로즈마리 등 허브 식물을 가꾸고 또 형형색색의 꽃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깊이, 향을 깊이 잘 자라라. 직접 가꾼 로즈마리를 활용해선 허브 족욕을 하면서 또래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립니다. 아주 그냥 활기차고 재미있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이렇게 꽃과 식물을 가꾸고 활용하는 등의 이른바 치유 농업 활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과 보건복지부가 협업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10주에 걸쳐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우울감은 68%나 줄었고 기억 장애 문제도 40%가량 줄었습니다. 반대로 인지 기능 검사 결과는 19% 증가했습니다. 꽃뿐만 아니라 이렇게 채소, 각종 채소 등 여러 가지를 직접 심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프로그램 적용 대상은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두 곳의 치매 안심센터 이용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네, 치유농업 프로그램 가운데 어르신들이 가장 흥미 있어하면서 행복해한 것은 바로 이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꽃을 보면 스트레스가 줄잖아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공통된 그 경험으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인지 기능도 향상된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농진청은 이번 사례를 토대로 치유농장 9곳을 육성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네, 오늘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 운전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경찰은 시행 한 달 동안은 처벌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먹거리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굴지의 식품업체에서 만든 냉동만두 봉지에서 작업자의 고무장갑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소비자 40살 A씨는 냉동만두를 먹기 위해 봉지를 뜯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두 봉지 안에 다름 아닌 고무장갑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만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색깔 자체를 자세히 보니까 고무장갑이더라고요. 황당해서 서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아침 식사는 당연히 못했고요. 장갑에는 생산 과정에서 끼었던 것으로 보이는 작업자의 성명 3글자까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품을 산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생산업체 CJ 제일제당에 알리고 식약처에도 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을 만든 식품 공장입니다. 봉지 안에 고무장갑이 들어갔는데도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까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식품안전당국은 지난해 12월에 제조 과정에서 고무장갑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온 매무새를 다듬기 위해 설비에 올려둔 장갑이 봉지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발생하지 않게 설비라든가 모든 공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라고. CJ 제일제당 측은 직원의 부주의와 관리 미흡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고무장갑이 들어간 건 장비 문제로 손으로 작업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무장갑이다 보니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중량도 만두 1개 무게와 비슷해서 섞인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속 검출기에서 탐지 가능한 장갑으로 교체 완료했으며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만두 봉지에서 고무장갑이 나오면서 대기업도 위생관리도 믿을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배달 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좁아 위생에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치킨 배달 음식점 1,227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유통기한, 음식물 재사용 등입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의 소비가 급증하자 지난 3월 족발과 보쌈에 이어서 치킨 업체 점검에 나섰으며 앞으로 피자와 분식점 등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올봄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동안 강한 일사가 내리쬐는 데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방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전 30도, 서울 전주 29도, 대구 28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높아 더 덥겠습니다. 다만 강릉 22도, 동해 18도, 울진 19도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절정에 달한 뒤 주말과 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인도에서 우리 교민 1명이 또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벌써 4명째인데요. WHO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44개국으로 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인도 뉴델리 인근 노이다의 한 병원에서 40대 남성 교민 1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확진 판정 후 상태가 악화해 어렵사리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뉴델리에 살던 50대 교민 남성이 처음 숨진 이후 입원이 4번째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10여 명의 교민이 인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인도의 하루 신규 사망자는 4,205명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5만 명 안팎으로 40만 명을 넘어서던 지난주보단 줄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의료 환경에 전염력이 강한 이중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로 사정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इनको सांस की प्रॉब्लम थी लेकिन नहीं आया यहाँ तो ऑक्सीजन वगैरह कुछ है ही नहीं पूरा बहुत बुरा हाल है हॉस्पिटल में आज इंदो हमारे सामने ठीक थे लेकिन यहाँ पे ऑक्सीजन की प्रॉब्लम व्यवस्था ठीक नहीं है. 전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를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한 단계 높였던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44개국에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5개 나라에서 추가로 보고됐고 인도를 제외하고는 영국이 최대 확산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인도를 돕기 위해 보낸 산소 발생기 등 지원 물품이 현지 시간 12일 새벽 인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승인에 이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도 화이자 백신을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전 준비를 마친 주에서는 즉각 해당 연령대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데카터의 한 소아과 의원입니다. 10대 소녀 앨리스는 엄마와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긴장감 속에 기다렸지만 화이자 백신을 맞는 과정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I'm not very good with needles, so I thought that it was, I don't know, I guess thinking about it made me kind of like easy, but it wasn't that at all. So. 소아과 의사는 하루에 1,000명 이상 접종이 가능하다며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We probably do 12 to 1,300 today, maybe a little bit more. It's raining. Some people were so anxious that they went and got the vaccine yesterday and didn't wait for their appointments today.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 백신을 12에서 15세 청소년에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나 뉴욕 등 이미 준비를 마친 주들은 즉각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년들도 성인과 같은 양을 2차례 맞습니다. FDA는 임상시험 결과 청소년 연령층에서 바이러스 항체가 젊은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특히 청소년들이 활동이 많아 바이러스 전파에 역할을 했던 만큼 백신 접종으로 확산 차단 효과가 더 커지고 집단 면역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약 900만 명의 얀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모두 28명이 혈전 증상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혈전 부작용 환자가 모두 여성이었는데 이번에 남성 환자 6명이 새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28명 가운데 3명은 숨졌고 4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톰 시마버커 CDC 부국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신고된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은 추세를 보였다며 해당 부작용은 드물지만 임상적으로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할 잠재력이 있는 질환이라고 말했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자를 상대로 혈전 부작용 사례를 계속 살필 계획입니다. 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영웅이 될 수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현지 시각 10일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미국 제약회사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을 생산했다고 치켜세우면서 지재권 면제와 관련해서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우리에겐 바로 지금 세계를 구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달성하려는 것은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며 무역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종식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백신 이외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보호 장비를 비롯한 다른 의료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백신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노르웨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자국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덴마크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노르웨이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 결정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노르웨이 정부가 지명한 전문가위원회가 매우 드물지만 유의한 부작용을 이유로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을 접종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뒤 나왔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3월 1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젊은이 가운데 소수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으로 입원하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일시 중단하고 자체적인 세부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얀센 백신의 경우 노르웨이에 배송은 됐으나 접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감염 증가 시 등을 대비해 예비 물량으로 비축해 두기로 했습니다. 솔베르그 총리는 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재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접종 프로그램에서 제외한 것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란 대안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는 현재 화이자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만 사용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는 성인 전체가 최소 1회분의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 11일 슬로바키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회차 접종을 유보한다고 발표했고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차 접종 백신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라질도 같은 날 임신부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유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유럽연합 EU의 행정복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12일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을 일컫는 유로존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3%, 내년은 4.4%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월의 전망치 각각 3.8%보다 0.5%포인트와 0.6%포인트 상향 조정된 겁니다. 또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2%, 내년은 4.4%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월의 전망치 3.7%와 3.9%보다 각각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겁니다. 회원국별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독일은 3.4%, 프랑스 5.7%, 이탈리아 4.2%, 스페인은 5.9%로 나타났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EU와 유로존 경제는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성장은 민간 소비, 투자, 세계 경제 강화에 따른 EU 수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슬라 차의 구매 결제 허용을 돌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컴퓨터를 대량 가동하면서 전기가 많이 들고 이로 인해 화석 연료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채굴 작업이 더욱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투입하는 형태로 전환되면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의 트윗 이후 비트코인은 7% 이상 급락해서 5만 2천여 달러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식물의 뿌리는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도 땅속으로 파고들면서 성장합니다. 바로 뿌리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장애물들을 피해가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식물의 이러한 작용 방법을 밝혀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
이호준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